그럼 리허설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 자, 발표에 앞서서 선생님 먼저 공지 먼저 할게요. 자, 화면 다 보이죠? 음. 자, 발표 순서는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각 팀당 한 10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한 발표는 6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했으면은 자, 채팅창에 대답 좀 해봐라, 얘들아. 자, 다 이해했니?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표회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평가서랑 독립평가서 설문조사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우수 발표자랑 우수 질문자를 뽑는 게 있으니까, 발표도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친구들 발표 잘 들어보고, 좀 의미 있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동윤이 준비되면 시작합시다. 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스터디 플래너이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된 연구의 필요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 스케줄을 짜서 해야 되는데, 공부 스케줄을 짜지 않을 때랑 공부 스케줄을 짤 때랑 어, 공부를 하는 양이 확 차이가 나가지고 계획을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라는 게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들게 되었고요. 연구의 목적은 시간 관리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케줄을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개발 환경은 프로그래머는 자바랑 JSP를 사용했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웹서버는 톰캣, 토마이게말, 트론, 이클립스를 사용했습니다. 연구 계획은 공부 계획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기존의 스케줄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내가 구현한 스케줄 프로그램의 특징을 설정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대상은 친구 2명과 동생,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했고요. 일반적인 스케줄 입력과 공부 계획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모님께 메시지가 전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내용도 나왔고, 공부해야 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스케줄이 정리되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이렇게 사과나무 다이어리와 네이버 캘린더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사과나무 다이어리는 주간 월간 일정 관리 외에 금전 출연 납부와 공과금 내용 조회 등록이 가능하고, 또 인명 및 상호별 주소와 전화번호 및 주소로 관련 기타 자료 기능도 제공할 수 있고요. 네이버 캘린더는 일정, 공휴일, 음력 기념일 관리 가능하고, 알림, 더데이, 투두리스트 설정 등을 통해 통합적인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할 스케줄러의 특징은요, 학원이나 학교 등의 고정 스케줄을 캘린더에 입력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나 목표의 이름과 예상 소요 시간, 기한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의 비율, 그 과제의 중요도를 계산해서 고정 스케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공부 스케줄을 설정해서 넣는 스케줄러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정 스케줄은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등 고정된 시간이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고정된 스케줄이고요. 변동 스케줄은 일단 공부해야 할 것, 이거를 언제 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 변동 스케줄입니다. 3차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1차는 이렇게 2020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하였고,
제작 환경은 이클립스 JDK.7 MySQL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환경 설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학원이나 학교 등의 고정 스케줄을 캘린더에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캘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로그인 등을 활용해서 회원별 스케줄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2차에서는 사용자별 고정 스케줄 관리 기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별 로그인, 고정 스케줄 관리 기능을 더 넣었고요. 3차에서는 고정 스케줄 사이에 변동 스케줄을 쪼개 넣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변동 스케줄 입력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구현이 되는데 여기서 그 캘린더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구현하지 못하였고요. 일정별 달성도도 아직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느낀 점은 프로그램 자금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조금만 고치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어려워서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안은 고정 시간을 먼저 설정하고 그 설정된 고정 시간 이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과제나 공부 계획을 우선순위를 기입하여 스케줄을 세워주는 기능은 정말 공부하는 학생이나 바쁜 회사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능일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아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얘들아 혹시 동윤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음. 그럼 선생님이 호진이 질문. 그러면 이게 그 웹 기반으로만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다른 거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웹 기반으로만 작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일단 안드로이드로 하기는 약간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웹으로 먼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게 웹으로 다 이게 네가 원하는 만큼 구현이 되면은 앱으로도 약간 제작해 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게 과제를 네, 발전시키게? 네. 혹시 더 질문 있는 사람? 음, 그러면은 자, 넘어갈까, 얘들아? 응? 넘어가? 오케이. 그러면 자, 동현이 고생했어. 자, 세 번째 발표 준비하자. 호진이 화면 공유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게임 기획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호진입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기도 했고 거기에 코로나 사태라고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이버 폭력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심각성이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점점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초등 과학 기능성 게임의 교육성 효과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기능성 게임 방법을 적용한 학생들의 평균이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학생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큰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흥미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먼저 기능성 게임이란 재미 외의 기능을 가진 게임으로 대표적인 예로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마인크래프트나 미군에서 홍보 목적 혹은 훈련 목적으로 제작한 아메리칸스 아미라는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게임들은 단순히 재미만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둬서 게임의 몰입감과 그런 요소들을 다른 기능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과 블렌더라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 먼저 유니티는 무료 게임 엔진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렌더는 무료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업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틀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약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스마인드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편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가독성이 좋은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엑스마인드로 기획 마인드맵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게임 속에서 승리 혹은 패배를 결정하는 지표들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토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유니티와 블렌더를 이용하여 3D 모델을 제작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3D 모델, 학생 모델과 그리고 학교 건물 모델을 간략하게 제작하였고 그리고 가해자 AI를 위한 순서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순서도를 그리는 데는 draw.io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해자를 구성한 AI를 기획하였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유니티로 간단한 기능을 구현한 후 그 기능 안에서 여러 가지 씬을 연출하여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입니다. 아까 학교 모델과 다른 모델이 배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층수를 높이고 맵을 다양화하여 다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기본 UI는 정신력과 체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게임 내에서 다양한 할 일들을 이렇게 UI에 정리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션 메뉴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그리고 그 외에 정보들 혹은 옵션, 재시작 나가기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씬은 이렇게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는 사실 대부분은 전투가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이 연출되지만 특정 이벤트를 달성할 시에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과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물로는 스토리보드와 기획서 그리고 약간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게임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어는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 구현을 실패하였고 그리고 효과 검증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차후에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앞에 나온 스토리보드를 게임으로 구현하고 또한 스토리도 게임 안에 녹여내어서 그런 완성된 게임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호진이 발표 잘 들었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는 동안 좀 생각해봐. 호진아, 이 게임 용도가 뭐야? 그래서 학교 교육용이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다운받아서 뭐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거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하되 아메리칸스 아미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도 한다면 두 개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다운받아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사용자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다운받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그러니까 인디게임으로 스팀에 배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의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면 그런 마케팅이나 혹은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정부에서 그걸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체할 수단으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럼 다른 친구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질문. 그럼 넘어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네 번째, 은우 발표 준비.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을 이용한 레벨메이커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온천중학교 이은호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 댄스 오브 파이어 앤 아이스라는 게임에서 레벨을 만들고 파일로서 공유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리가 궁금해 보기도 하고 신기해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우선 유니티 2019.3.0 F6 버전을 이용했고요. 점프와 좌우 이동이 가능한 간단한 플랫포머 게임을 기반으로 레벨 메이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벨 메이커를 이용해서 레벨을 만드는 순서를 대략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레벨 메이커 씬 내부의 블록 창에서 블록을 선택하고 배치한 다음 속성 창에서 블록들의 위치, 크기, 각도, 색깔 등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의 이름을 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레벨의 이름과 그 블록들의 정보가 담긴 JSON 파일이 맵 폴더에 맵 이름 .m 파일로 저장됩니다. 저장 방법은 일단 아까와 비슷하게 레벨 에디터 씬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배치한 블록들을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받아오고 그 블록들의 정보를 JSON 형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로드 방법은 레벨 셀렉터, 그 레벨 선택하는 씬에서 맵 폴더에 있는 그 맵 파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UI로 이렇게 띄워주고 그 UI로 띄운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내 파일에 있는 그 JSON 파일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블록들을 생성한 다음 실행시킵니다. 좌측 상단은 레벨 셀렉터 씬, 그니까 레벨을 선택하는 씬이고요. 좌측 하단은 맵을 직접 만드는 씬이고요. 우측 코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레벨 셀렉터 씬에서 이 레벨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UI로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 영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레벨 셀렉터 씬에서 시작을 하면 레벨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레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레벨을 만드는 그런 씬인데, 그래서 만들고 저장을 하면 이제 맵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플레이어의 스폰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블록이고요. 이 포탈은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도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맵이라고 일단 써놓고 저장을 하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 아까 만든 대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탈에 들어가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다시 레벨 셀렉터 씬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결론은 제이손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맵 저장 및 불러오기 그리고 수정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만든 맵 메이커에 추가로 유저가 직접 블록에 스프라이트 또는 배경음악 등을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유저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맵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호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호진이? 그러면 이게 지금은 시작하고 끝 그리고 그냥 블록들밖에 없잖아요. 네, 만약에 장애물을 추가한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추가하나요? 그 코드에서. 장애물을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블럭을 네. 추가할 때 그 블럭에 이름을 저장하고 나서 그 스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기능 같은 거를 그 리스트에 같이 넣는 건가요? 지금 일단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그 블록들을 프리팹으로 일단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에 따라서 생성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 다른 뭐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거나 그럴 수 있게 만들면 이제 경로나 그런 것도 다 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아, 자, 또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그러면 은호야, 이게 앱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럼 막 어려운 앱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막 공유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네. 그 음, 웹 파일을 음,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배포를 음.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공유가 음, 가능해요. 되게 자유도가 높네. 그럼 혹시 더 질문 있어요?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순서 발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시작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슈코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연구한 예당중학교 1학년 정진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슈코딩이란 잠시만요.
진서야 화면이 잘 안 넘어가? 아니, 지금 열려 있어요? 어, 저는 안 보이는데, 지금. 어? 지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화면이 열려 있어. 아, 안 돼, 잘? 아니, 저는 지금 제 바탕화면이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진서야 일단은 6번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좀 해결 좀 하고 다시 해보자. 네네. 음? 그럼 진서는 일단은 맨 뒤로 넘기고, 이제 6번째 먼저 진행할게요. 자, 6조 동혁이랑 예성이 발표자가 화면 공유해 주세요. 공유됐죠? 네.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백신 개발. 우리가 한 연구의 주제는 백신 개발 임상시험 게임 만들기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개발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백신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고, 이것을 게임으로 만들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백신과 관련된 상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일단 앱 개발 사이트이자 교육용 사이트인 앱인벤터를 이용해 개발했고, 그냥 앱인벤터 기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개발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백신 개발 및 임상실험 과정을 구현하고, 백신에 관련된 퀴즈를 구현하고, 세이브와 로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여긴 게임 시작 메뉴고, 여기서 새로운 게임을 할지 저장된 게임을 할지 골라서 시작할 수 있고요. 잠깐만. 여기서 메인 메뉴고, 아니잖아. 일단 영상인데, 영상 뒤에 넣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백신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연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 포인트를 얻어서 연구 포인트로는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연구는 첨가제와 일단 영상이 잘 안 보여서 일단 진행한 다음에 영상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저장된 파일을 만들고 전에 했던 게임을 불러올 수 있는 이게 시작 화면이고요. 시작하면 100턴이 주어지는데, 이 턴은 백신 연구 임상시험 등으로 쓰이며 각각 소비되는 양도 다른데, 이 100턴 안에 백신이 출시하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백신은 백신 퀴즈를 맞춰 얻은 연구 포인트로 개발하는데, 백신 개발 후 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데, 동물 임상시험과 사람 임상시험을 할 수 있으며,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임상시험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백신 퀴즈는 총 4종류인가 5종류 정도 있는데, 현재 종류가 좀 적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늘릴 예정이고요. 임상시험 종료 후 마지막 백신을 출시하게 되면 시간 점수, 성능 점수, 안정성 점수별로 항목이 나뉘어 최종 점수가 계산됩니다.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자면, 1턴 페이스는 단순하고 약간의 버그도 있지만 일단 원하는 대로 제작되어 성취감도 느끼고 처음에 잡은 연구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란 백신 퀴즈의 퀴즈 수가 약간 부족하고, 퀴즈 틀렸을 경우에 페널티 같은 것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스토리도 풍부해지고 인터페이스도 발전하던 충분히 훌륭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일단 앱 인벤터 자체가 교육용 웹 개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충분히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못 본 영상부터 보시죠.
네, 끝났어, 동혁아? 네. 그럼 자, 얘들아, 질문 있는 사람. 그럼 선생님이 먼저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얘들아. 동혁아, 네? 퀴즈 풀어서 이제 연구 포인트를 얻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근데 그러고 나서 네? 이제 백신을 출시해야 된다며. 근데 네? 백신을 출시를 하려면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 네. 근데 연구를 어떻게 해? 거기부터 영상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영상 저도 확대 안 돼서 잘 못 봤는데 음, 그 먼저 백신에 첨가물량 백신이 있는데 음,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백신의 종류에 따라 소비량의 턴수가 다른데 음, 그 예를 들어 약간 좋은 백신은 턴이 많이 소비되고 약간 음, 싸구려 백신 턴이 약간 덜 소모되는 거죠. 그 음. 턴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이? 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그 약간 공약 같은 게 네. 딱 단일화돼서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만든 백신이 성공하는지, 뭐, 실패하는지는 어떻게 결정돼? 임상시험 후에 결과가 나와요. 음, 오케이. 자, 혹시 더 질문 있어, 얘들아? 질문 있는 사람. 넘어갈까요? 그럼 동혁이랑 예성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째. 네, 희빈이.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네, 제가 연구한 거는 책의 위치를 알려주는 도서관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렇고요. 이 연구를 한 목적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거의 책 번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책 번호대로 분류되지 않아 있고 사람들이 읽고 다른 자리에 놔두거나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연구의 방법인 내용은 일단은 작은 크기로 만들었고 RFID 센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RFID 센서는 현재 도서관 대출할 때 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선 위험과 작동 여부가 잘 확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프로토타입의 모습이고요. 이게 실제로 만든 사진입니다. 태그가 2개밖에 없어서 일단 2개만 나오게 했습니다. 교과서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게 소스 코드입니다. 결론은 책이 하나하나 잘 인식되고 여러 개가 겹쳐 있어도 인식이 잘 됐습니다. 그래갖고 실생활에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어는 아두이노 대신 성능이 더 좋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그걸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작동 모습입니다. 이게 그 태그고요. 이게 작동 영상입니다. 태그가 있는 곳을 대면
이렇게 LCD에 책 이름이 띄워집니다. 참고문헌은 RFID 센서를 다루는 그런 블로그들에서 따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희빈이 발표하느라 고생했고, 자, 질문 있는 사람 얘들아. 호진이. 그 도서관에 가보면 꼭 가까이 안 가도 책을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나는 그 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멀리에 떨어진 것도 감지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나요? 멀리 떨어진 걸 감지하는 거요? 네. 그거는 센서의 성능과 태그의 성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가까이 돼야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질문 없어, 얘들아?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6조 발표가 끝났는데, 얘들아,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까? 5분만 쉬었다 진행하자. 지금 10분이니까 15분까지 다시 돌아오세요. 자, 카메라는 지금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자, 얘들아 돌아왔으면은 화면 다시 켜주세요. 자, 카메라 다시 켜주시고요. 자, 수혁이, 가온이, 상원이, 동윤이, 주용이, 민수 다 돌아왔니? 다 돌아왔으면은 카메라 좀 켜주세요. 상원이 있니? 주용이, 민수, 천이 있어요. 민수는 채연아, 있어요. 채연이 있니? 채연이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채연이 목소리 좀 들으려고. 채연아, 대답만 해봐.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호진이 무슨 일? 아, 카메라가 안 돼? 그럼 뭐 되는 대로. 지금 나오는데?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카메라 안 켜진 사람 출석 체크 좀 할게. 대답해. 상원아, 상원이 없니? 네, 이제 왔어요. 그 카메라 켜고. 자, 주용이 아까 있다고 했지? 그리고 민수, 있니? 네. 그 채연이 있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발표의 2부 시작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희빈이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조 순서 맞지? 상원이 갔다 오고. 자, 8조는 발표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찬민이? 그럼 자, 찬민이 세팅하자. 됐어요? 네. 저희는 바이러스 퇴치 전략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현재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는 형식의 게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면 승리를, 적절히 분배하지 못하면 패배를 얻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연구의 방법 및 내용입니다. 게임의 컨셉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은 저희 스크래치 공용 계정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게임에는 예산 분배와 미니게임으로 예산을 획득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 및 목적은 예산을 방역, 백신 개발, 방역용품 개발 및 판매에 적절히 분배하여 지지도를 쌓고 바이러스를 퇴치하여야 하는 겁니다. 게임 방법으로는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된 예산을 분배한 뒤 미니게임을 통하여 자양을 획득합니다. 이를 반복하여 지지도를 유지하고 백신을 개발하여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것은 게임의 시작 화면으로 게임 스타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의 설명을 누르면은 게임 설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게임의 설명창이고 뒤로 버튼을 누르면 다시 홈 버튼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산 분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산 분배하는 기본 화면이고 방역, 백신 개발, 방역 물품 개발 및 판매에 예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니게임을 선택하는 화면이고 미니게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니게임은 바이러스 피하기고 WASD 방향키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피하면 점수가 오릅니다. 바이러스가 적 비행기에 닿으면 목숨이 닳고 목숨이 0이 되면 미니게임이 끝납니다. 이건 두 번째고 정해진 길을 따라 저 검은색 적들이 이동하는데 임무를 세워 적을 공격하면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적이 목적지 맨 끝에까지 이동하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 성공 화면입니다. 예산을 모아 백신 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승리하게 되고 실패는 지지도가 낮아지거나 일정 턴수를 넘기면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결론은 몇 개의 버그들이 있어서 디버그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게임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언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지루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거래를 해 자원을 수집하거나 미니게임의 종류를 늘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난, 집단 감염 등 변수를 확률적으로 등장시켜 전략을 조금 더 치밀하게 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민이 발표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이러스 퇴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질문? 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지지도가 계속 뭐 일정적으로 감소하는 건가요? 그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패배한다고 했는데. 지지도가 일정하게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도가 일정 이하가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지지도가 감소해? 시간을 오래 끌면은 지지도가 감소해요. 아, 게임에서? 네, 일정 턴수를 지나면. 또 질문 얘들아. 그 게임 만들 때 굉장히 아이디어 교환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치, 찬민아? 지금 8조에 찬민이랑 또 누구야? 8조 채연이, 상원이. 상원이 마이크 켜는 건 되지? 네. 니네 셋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교환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 구현이 된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몇 개를 구현을 한 거지. 네. 그리고 찬민이가 이제 결론 및 재원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뭐 미니게임의 수를 훨씬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나리오를 조금 더 극적으로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게임이 더 구체화되고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긴 해. 선생님 생각도. 근데 니네가 이제 그동안 아이디어 냈던 것 중에서 이제 이거는 정말 안타깝게 정말 아깝게 버려진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거 없었어? 네.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는데 막 약간 구현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거나 그런 것들 연구 과정에서. 아까 그 PPT에서 나왔는데 그 상인이나 음, 아니면 미니게임 중에서도 음,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음, 그 약간 그 바이러스 퇴치 게임이니까 약간 음. 방어나 바이러스 관련 그 미니게임으로 만들고 싶어서 포기한 것도 있었어요. 약간 스토리상 관련도가 없어가지고.
네. 그럼 채연이는 뭐 없었어? 채연이 음성 안 켜져요? 채연아? 안 들려. 너 지금 소리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채팅으로 그냥 얘기해.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있는 친구 해도 돼, 얘들아. 마이크 같은 아이템? 아이템도 있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네. 그치, 얘들아? 음. 자,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구조? 자, 구조 발표 누가 해요? 저요. 음. 자, 시작하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려동물을 위한 자동문을 만든 팀의 발표자인 허전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의 방법 내용, 왜 안 빠졌어?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참고 문헌은까지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목적으로는 저희 팀원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낮잠을 자려고 방 문을 닫게 되자 고양이가 문을 긁어대서 그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청하기가 어려웠고, 또 반대로 문을 열게 되면 그 생활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고양이들의 반려동물들의 통행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펫도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펫도어는 아예 문에다가 직접 뚫어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보니 좀 기본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전세, 월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기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 2가지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문이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문을 닫아준다. 두 번째, 반려동물을 감지하면 문을 열어준다. 먼저 전체적인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를 문에 위아래로 2개를 달아 만약에 2개 다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아무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문이 그대로 닫혀 있고, 만약에 열려 있는 경우 다시 닫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이 다가오게 되면 키가 작으므로 아래 초음파 센서에만 인식이 되고, 그러면 스스로 반려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동물에 비해 키가 크므로 위아래 초음파 센서가 둘 다 감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이라고 인지하여 문을 열지 않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을 여는 동력 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바깥쪽 부분 벽이랑 그 다음 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구조를 짰었는데, 멘토링 과정에서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의견과 좀 걸리적거릴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정본, 이렇게 경첩이 있는 쪽 벽면과 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문 경첩이 있는 안쪽 벽에 모터와 막대기, 실 정도를 장착하고, 그다음 문 안쪽에서 반려동물이 감지된 초음파 센서가 하나만 감지된 경우에는 이렇게 모터로 실을 당겨서 문을 열고, 만약에 밖에서 반려동물들은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스스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연결 부위를 딱딱한 재료가 아닌 실로 구성을 해서 밀고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 둘 다 문이 열린 상태이니 만약 열려 있다면 포토 인터럽터로 문이 열린 것을 감지하여서 다시 문을 닫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 뭐 알고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닫힌 모습과 열린 모습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 처음에는 바로 그냥 문에다가 달아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모터의 출력이라든가 그런 여건적인 문제가 많아서 작은 모형을 제작해서 하기로 했고, 이게 제작한 모형이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밀고 들어갈 때는 편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문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 키가 큰 인간이 다가오게 되면 초음파 센서가 두 개가 다 인식되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고양이,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아래쪽 초음파 센서만 인식되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나가면 문이 열려 있으니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 및 제언으로는 먼저 벽을 부수지 않고서도 펫도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열고 닫아주고 밀고 들어올 때는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반려동물의 이동을 편리화했고, 이렇게 이동이 편리해졌으니 반려동물이 문을 긁는 일이 없어져 편안한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의 출력이 약해서 진짜 문에는 달지 못했는데, 만약에 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아니면 모터도 더 좋은 걸 사용해서 직접 문에다가 달아서 작동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련이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얘들아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있어? 반려동물이 문이 열린 채로 긁으면 어떡하냐는데? 지금 채연이가 질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제가 설명할게요. 그 반려동물이 이제 문을 긁는다는 거는 이제 발로 민다는 거죠. 이게 긁으려면 어쨌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발을 갖다 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 상태에서는 이제 밀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댄 순간 뒤로 가잖아요, 문이. 그래서 긁을 수가 없어요. 긁기 전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움직이는 모션을 인지하기 때문에 긁기 전에 문이 열린다는 거죠. 채연이 질문 해결됐어요? 가온아 채팅창 아, 보이지? 응. 네. 채팅창 이게 보고 네가 대답해. 반려동물이 문을 긁는 이유가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죠.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이게 문을 연 상태로 두면은 실제로 고양이가 긁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 그럼 채연아 다 된 거예요? 그럼, 그럼 또 질문,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이게 그 기존에 팻던 문을 뚫어야 되잖아. 그치? 문에 구멍을 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문 옆에 살짝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문을 여닫아 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모터로 문이 열리려면 그 네. 이렇게 돌리는 그거 있잖아. 손잡이. 네.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빠져 있어야 되는 건가? 네, 음. 그거를 이제 손잡이 누른 상태로 두는 거죠. 음. 네. 음. 어차피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골이 풀기만 한 상태로 약간만 당겨놓은 정도로는 음. 생활소음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진 않을 테니 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 뭐지? 문고리를 이제 열린 상태로 두고 일단 모터가 그냥 닫아주고 열어주고 한다는 거지? 네. 그럼 그런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겠구나. 그럼 혹시 얘들아 더 질문 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발표 못했던 5번째 어딨냐? 진서야. 아직도 렉이 심한가? 다시 한 번만 그 화면 공유 해볼까? 네. 해갖고 한번 넘겨봐봐. 잘 돼?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진서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쇼코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연구한 예당중학교 1학년 정진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쇼코딩이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길이를 최대한 줄여 메모리를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쇼코딩을 바로 작성하려고 하면 명령어들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오류가 나면 발견하고 수정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쇼코딩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실제 효과는 적기 때문에 쇼코딩을 바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 목적은 일반적으로 작성된 코드에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쇼코딩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쇼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의 코드를 입력해도 문법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쇼코딩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먼저 쇼코딩이란 말 그대로 짧게 코딩하는 것, 코드를 최소화해 코딩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문법에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쇼코딩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기능들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능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알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계획한 쇼코딩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쇼코딩 프로그램에서 실행될 쇼코딩 기법의 순서는 헤더 파일 제거, 메인문 앞에 자료형 제거, 사목 연산자 사용,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로 대체, 단행 연산자, 이행 연산자, 값 대입 연산자 활용, 그리고 코드의 구조 바꾸기 순입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C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GCC 컴파일러를 기준으로 코드를 변환할 것입니다. 원래 프로그램은 문자를 여러 개로 입력받고 그것을 일렬로 나열하며 공백과 줄바꿈을 모두 없앤 다음 코드를 최소로 줄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입니다. 쇼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공백과 줄바꿈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백을 제거할 때 공백을 없애면 문법에 오류가 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코드에서 공백이 꼭 필요한 경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메인문 생성, 자료형 생성, 디파인과 구조체 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 다른 상황들도 있는 것을 발견해 void, else, go-to 같은 상황도 추가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단어들이 나올 때에만 공백을 출력하였는데 printf문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형식이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라는 변수를 만들어 큰 따옴표의 개수를 탐색하고 그 개수가 홀수일 때는 공백을 모두 출력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따옴표를 판단하는 코드에서도 그 개수가 세져 오류가 발생하였고 큰 따옴표 앞에 역슬래시가 없을 때에만 체크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니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헤더 파일 삭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앞이나 뒤에 특정 문자가 붙을 때 헤더 파일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define 문과 같은 예외가 생겨 샵-ing가 포함된 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공백을 최소화하고 헤더 파일을 없애는 등의 기계적인 숏코딩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숏코드에도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막 연산자를 사용하고 알고리즘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의 숏코딩은 상황에 대한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막 연산자 등의 숏코딩은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그리고 입출력 예시입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먼저 결론은 공백을 최소화하고 헤더 파일을 없애는 등의 기계적인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모두 정상적으로 코드 길이를 자동으로 줄일 수 있었고 숏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니 코딩을 하면 컴퓨터가 기계적인 숏코딩을 할 위치를 탐색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짧은 코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창의력을 기계적인 조건문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숏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며 저희 숏코딩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그리고 빼먹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각해보고 완벽에 가까운 숏코딩 프로그램을 완성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숏코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구조체 선언문에서의 공백을 구현하지 못했는데 시언어를 조금 더 많이 배워서 구조체 선언문을 탐색해 공백 오류가 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숏코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막 연산자 같이 효율적인 숏코딩을 컴퓨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진서 발표 고생했어요. 그럼 자, 혹시 진서 발표 내용에 질문 있는 사람? 그 숏코딩 프로그램에서 이 모든 인클루드를 지우는 건가요? 네. 헤더 파일에 인클루드 이미 들어있는. 그러면 math.h나 알고리즘 같은 stdio가 아닌 다른 것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GCC 컴파일러에서는 상관없는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GCC에서 기본 입출력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GCC에서는 그냥 헤더 파일 아예 안 써도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끝난 거야? 됐어요? 동영아 끝났어?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어, 얘들아? 이게 지금 진서야, 그 숏코딩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짠 거잖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 테스팅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했고, 뭐 얼마나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시연하면서 많이 코드 짰던 거를 음, 입력을 해서 나온 거를 복사해서 음,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네가 했던 거 사용했고, 네네. 음, 어, 그리고 그리고 그 숏코딩 된 걸로 프로그램 실행하고 또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도 입력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크게 오류는 없었고, 네. 처음에 오류가 되게 많았는데 음, 아까 그 헤더 파일 삭제하는 거랑 음, 그 음, 공백 예외 같은 거도 처리해가지고 좀 음. 괜찮아졌어요. 오케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발표가 다 끝났어. 혹시 그 전에 발표했던 친구들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 못한 사람 있니, 얘들아? 없어? 그러면 우리 어차피 그 단체 카톡창 있으니까 추가 질문은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얘들아. 자, 지금 50분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링크 주소를 하나 줄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설문, 동료 평가 이런 거 진행하세요. 자, 지금 채팅창에 링크 하나 띄웠어요.